최근에 제가 비뇨기과 선생님들이랑 이제 술을 먹었는데 아직도 그 약 60대 70대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복합성 요실금을 네네. 아직도 치료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할머니들이 아직도 많대. 예, 맞습니다. 나는 그렇게 홍보가 됐는데도 어떻게 그걸 모르지? 그러니까 자식들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이 부모님들이 말하기 좀 껄끄러우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거 첫 번째 원인이 되시고 두 번째는 자식들한테 경제적으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다 보험 되잖아요. 보험이 되지 물론 되던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죽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참고 지낸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와서 수술하십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원해주지 않나?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지원하긴 하지만 자녀분들이 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변 문제까지 잘 물어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분들한테 그런 걸 얘기하시면 꺼려하거든요. 교수님들 외래에서 그런 환자 보여요? 보면 되게 연로하신 분들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오신 분들은 혼자 오세요. 근데 이제 할머님들 또 주변에 계신 할머님들은 사실은 서울에 계시거나 경기에 계신 보호자가 모시고 온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그 치료비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 자식들 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아직도 그런 걸 느끼나요? 아직도 홍보가 덜 됐구나.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있는 60대, 70대 분들이 아직도 있구나. 모르는 분도 있지만 알면서도 이 병원까지 못 나오는 병원까지 안 오시는 게. 자, 그럼 이제 이 복합성 요실금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게 웃을 때 오줌이 질질 샌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복압이 올라갈 때 소변이 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배에 힘 주면? 예, 배에 힘 주면. 자, 다시 한번 이제 웃을 때 배에 힘이 들어가니까.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배뇨의 이제 그 기전을 보면은 소변을 볼 때는 요도가 열리고 그거에 따라서 방광이 수축해서 소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요도가 열리는 거는 우리가 막 그냥 기침하고 재채기 한다 복압이 올라가서 열리는 게 아니고 신경계에 전달이 돼서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요도를 열리게 해야지만 요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비정상적으로 신경계에 전달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복압만 갖고 요도가 열려버리는 거죠. 그게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미스매치네 완전히. 그렇죠. 복압성 요실금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뭐 출산하고 나서 나이 들고 뭐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인대가 늘어나고 뭐 이런 그런 약간의 그 기능적 요인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요인은 임신과 출산이 제일 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령화되면서 근육이 약해지는 것도 있고요. 괄약근이. 그 외에 어떤 신경계통의 질환의 경우에는 일부 신경계 질환이 요도 괄약근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어떤 출산의 숙명이네. 에? 그게 그 아이가 그러니까 제왕절개도 그래요? 제왕절개 하더라도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임신과 출산. 이 자궁이 커지고 압박하고 뭐 이런 그런 과정에서. 연구를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왕절개 하신 분하고 자연분만한 거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 어떤 리포트는 자연분만한 게 조금 높다는 리포트도 있지만 어떤 별 차이 없어요. 절대 없다. 임신 자체에 그러니까 자궁이 커지고 막 이런 과정이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임신과 출산을 했다고 모든 분이 다 이 요실금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출산 전부터 이런 그 피지컬 세라피스트 그러니까 운동요법 가르치는 분들이 산전부터 그런 골반적인 운동 같은 거를 시키고 그거에 시켜서 그런 걸 좀 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임신을 했을 때 그런 케겔 운동 같은 거를 하면 요실금이 올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임신과 출산으로 생긴 요실금은 영구적인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건가요? 대개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생기지만 그 이제 증상이 남아서 지속되는 사람들은 거기에 꿀이 출산이 이렇게 많은데 그분이 다 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의 증상은 남지만 그런 증상에 따라서 그 심한 경우에 수술하는 거지 모든 사람을 다 수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흔히 와서 하는 증상이 뭐예요? 환자들이 와서 기침할 때, 재채기하고 무거운 거 들 때, 무거운 거 들 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 중에서 제일 좋은 거가 줄넘기거든요. 줄넘기. 그러네. 다 복압 올라가는 거네. 네, 다 복압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때도 소변이 새는 거죠. 기침할 때, 무거운 거 들 때, 줄넘기 할 때, 재채기 할 때. 그러니까
가득 담긴 커피잔을 들고 있다가 커피를 흘리는 순간이랑 비슷한 거네요. 이게 뭘 흔들려? 기침하다고 커피잔 들고 재채기 하면 커피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워낙 자각 증상이 뚜렷하니까. 예, 알 수 있는 거죠. 그걸로 진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과민성 방광 혹은 절박성 요실금과 동반될 수도 있고 병합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먼저 이제 거기에다 더하기 이게 또 소변 배뇨에 장애가 있는 점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그냥 배뇨 장애가 있는데 괜히 막 수술했다가는 오히려 더 악화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변을 절박성 요실금인 환자를 이 수술을 막 해놨다가 절박성 요실금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거꾸로? 예. 그리고 배뇨 장애가 있는 사람들, 소변을 잘 못 보는 사람들한테 요실금 수술해서 요도를 막아버리면은 더 소변을 못 보기 때문에 잔뇨는 많이 남고 증상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잘 체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간단한 게 아니네. 비뇨기과를 꼭 가야 되는 이유기도 하네요. 근데 하여튼 그런 복합성 요실금, 그러니까 단순 복합성 요실금인 경우에는 간단하게 테이핀 요법 수술을 하는 거죠. 그 맞습니다. 안을 살짝 걸어주는 수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약 30분이면 끝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도 건강보험 되는 거죠. 보험 됩니다. 그래서 환자 내는 비용이 거의 10만 원? 아닙니다. 그거보단 더. 예. 30만 원 이내요. 그게 이제 1, 2차 의료기관하고 3차 의료기관하고 차이가 있고요. 근데 입원은 안 하죠. 내려에서 다 끝나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 수술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젊은 분들은 좀 연로하시거나 당뇨, 혈압,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있는 분들은 그날 와서 수술하고 하루 입원했다 가시도록 합니다. 근데, 물론 마취를 하게 되는데, 전신 마취할 수도 있고, 척추 마취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마취라면은, 이제 수면 마취에 들어가는 그 약이 그건 건강보험이 안 되니까. 근데 약이 있는데 그런 약이 나중에 바로 그냥 집에 보내니까 환자분들이 조금 어지러지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하루 정도 입원했다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단순 복합성 기침 말고 재채기하고 줄넘기하고 이럴 때 나오는 오줌 새는 단순 복합성 요실금은 30분 정도의 간단한 수술 해결할 수 있다. 고생하지 마라. 예, 맞습니다. 그것도 건강보험이 다 적용된다. 됩니다. 길게 입원해봤자 하루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한테 꼭 물어봐라. 맞습니다. 명절 때 잘 물어보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다음 명절 때. 그리고 일단 이렇게 부모님이 갔을 때 뭔가 냄새가 약간 쾌쾌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맞습니다. 그거를 잘 감지해야 돼. 그리고 그런 거 엄마들이 얘기 안 하거든. 옛날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계신데 가면은 뭔가 냄새가 킥한 냄새 나졌어. 그게 다 소변 냄새. 그렇지. 다 요실금 환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 가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한 반수 이상이 되게 요실금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강이 왜 있겠어? 자꾸 이렇게 오줌 막 절방뇨 있고 오줌 새고 그러니까 방에다 요강 갖다 놓고 막 이런 거야. 그 요실금이 성생활에도 영향을 준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불안하지 여자들은. 그건 어떻습니까? 네, 당연하죠. 불안하지. 예를 들어서 성생활 할 때 소변 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생활 때 기침할 수 있잖아. 그렇지. 뭔가 이렇게 성생활이라는 게 좀 쾌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이 요실금 수술을 하고 나서 전후에 그 성기능이나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본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아졌겠네요. 좋아진 사람, 물론 그 상태로 그냥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좀 별로 안 좋아진 분이 몇 명 있긴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다 좋아졌습니다, 성기능도. 자, 이게 이제 점점 인구는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런 배뇨 질환 환자들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비뇨기과 의사들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죠, 그럼? 지금 올해 몇 명 지원했어요? 올해 3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한참 할 때 몇 명이 정원인데요? 저희가 올해 82명 정원입니다. 그 82명이 정원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한 82명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책정된 숫자일 거 아닙니까? 조금 과잉일 수도 있어. 예, 과잉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30명이면 너무 적다. 너무 적어. 그러면 30명이면 도에 2명이야. 거의. 그렇네요. 시도에 2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아까 제가 비뇨기과 의사가 이제 암 수술을 이제 주로 많이 한다고 이제 종합병원에서 말씀드렸죠. 전공이 없는 병원에서 이런 걸 큰 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다 그냥 그 큰 병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혼자서 전공의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보면 거기 큰 병원에서는 이런 환자들이 넘치고 큰 병원에서도 요즘 또
이런 전공의들이 모자라니까 이 환자들을 어떻게 다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뇨기과 의사가 많은 건 필요가 없지만 적당한 수는 뽑을 수 있도록 참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네. 그건 이제 지금 이게 의료의 왜곡이에요. 의료 인력 배출의 수급의 왜곡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비뇨기과 의사를 많이 뽑았던 것도 저희 비뇨기과 지금 기존 선생님들의 어떤 잘못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 비뇨기과 의사의 전체 정원을 한국에서는 50명으로 줄여버렸습니다. 비뇨기과 의사 그 정도면 비뇨기과 의사가 적당할 거다. 자, 이런 하여튼 이런 그 의료 정책과 관련된 거는 이제 언론에서 좀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좀 그것을 바뀌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그 이렇게 어떤 모임 같으면 인기 좋으실 것 같아요. 다들 그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야, 나 이거를 이런데 괜찮니? 뭐 하면서 나 병원 가야 되는 거니? 막. 이게 슬쩍슬쩍 자기 문제를 많이 물어볼 것 같아. 친구들 중에서 벌써 얘기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기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인기는 별로 없습니다. 자, 이게 대장학문학과에서는요. 무슨 캠페인 하면은 자기가 대변을 보고 2초 동안 자기 대변을 보자. 그래서 이제 피가 묻어 있는지 뭐 붉기라든지 근데 2초 보는 것도 진짜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한번 근데 2초도 약간 보기 싫은 게 있어요. 준이, 의사가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질병은 뭐라고 생각해? 당뇨병 되겠습니다. 에이, 누가 내분비내과 의사 아니랄까봐. 당뇨병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병은 고혈압 아닐까?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환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아서 고혈압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모든 고혈압 환자에게 한 30분씩 설명해줄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안 그래? 워낙 시간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책을 썼다는 말씀. 도대체 무슨 책을 썼나요? 대한민국 의사 중에서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 성지동 교수님이 라이브 진료실 고혈압 편을 썼다는 말씀이지. 당신이 그토록 녹음하고 싶었던 진료실 대화. 소설처럼 잘 읽히는 꽁트로 이루어진 재밌는 건강서. 라이브 진료실 고혈압 편. 서점에 있습니다. 나의 주치의도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 비뇨기과는 자기 소변 좀 보자 뭐 이런 거 없나요? 저희가 이제 남자들이야 이제 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겠지. 저희가 골드리본 캠페인이라고 있습니다. 골드리본. 네. 골드 하면 무슨 생각이 나죠? 골드? 색깔로 봤을 때는 골드리본 노란 색깔 캠페인인데. 저희가 배뇨장에는 블루리본이죠. 아닙니다. 블루리본은 전립선 암 그래요? 캠페인이고요. 네. 저희가 골드리본 캠페인을 오줌 색깔. 네, 오줌 색깔로 해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대장문에서 그걸 나중에 시작해서 뺏어갔어요? 뺏어간 게 아니고 같이 쓰자고 같이 저희한테 쓰자. 해서 그럼 같이 씁시다고 저희가 똥오줌 가질 수 있냐? 그런 거네. 맞습니다. 똥오줌 못 가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얘기했나 이거. 그래서 같이 우리 골드리본 캠페인을 하고 있고 사실 저희는 리본을 갖고선 만들어서 달고 다니고요. 그 주간 동안에는 그 대장암문과에서는 이게 장 모양을 가서 골드로 만들어서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내 소변을 봤을 때 야 이거 좀 이상해서 오는 경우 많지. 어떤 많습니다. 경우가 제일 흔할까요? 가장 많은 게 피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소변 색깔이 붉어? 예, 붉어지거나 피가 나오고. 근데 여자들도 봐야 되네 그러면. 봐야 되죠 당연히. 남자들은 이렇게 쏘면서 보잖아요. 볼 수 있죠. 근데 여자들은 봐야 되는 거네. 네. 그럼 이게 소변의 뭐 색깔, 냄새 이런 걸로 그렇죠.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난다든가 너무 탁해진다든가 그럴 경우에 물론 감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산료가 많아지면은 소변이 좀 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약간 좀 탁하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염증은 아니고요. 빨간 색깔이 나왔을 때는 이제 더 각성을 해야죠. 그래서 이거는 꼭 병원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당뇨병 환자는 진짜 이 소변 냄새가 달아요? 원래 그래서 뭐 당이 많이 나오니까 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약간 느낄 정도인가? 난 싶어. 약간 그럴 건 아닐 것 같고요. 그 거품료가 나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이제 감염이 있거나 단백뇨가 있을 때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다 그래서 꼭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냄새가 난다든가 색깔이 빨개지면 병원을 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 왜 약 먹으면 또 소변 색깔 바뀌는 그렇죠. 거 있잖아요. 혈액약을 드시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혈액약 무슨 색으로 빨개진다. 빨갛게 생깁니다. 빨갛게. 그래서 애들 같은 게 깜짝 놀란다는 거야. 미리 얘기 안 해주면은. 맞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소변은구나. 엠버 골드. 골드라고. 골드의 냄새가 별로 안 나는? 브라이트 골드.
그래야 엠버 색깔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호박색. 호박색. 호박보다는 옅은 호박색. 옅은 이제 노란색, 갈색. 네네네. 이때부터 봐야겠다. 호박이 먹는 호박이 아니고 그 보석 보석. 같은 보석. 호박 네. 그 호박색인 거죠. 네. 이 나이 들면 이렇게 소변 거리가 짧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 같이 여기잖아요. 그래요? 그게 진짜 실제로 좀 그런 현상이 있겠죠. 아무래도 전립선 비대증이 오니까. 그 혹시 요즘은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남자 화장실에 보면은 팔이 하나 있지. 팔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많아요. 네. 그렇죠. 넉지 뭐 이렇게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남자가 흘려야 될 거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뿐만이 아니다. 소변 흘리지 말아야 그렇죠. 된다. 그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놓고서 그다음에 파리를 그려놓으면은 네. 거기다 맞추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아니, 저 써니한테 얘기해봤자 잘 몰라요. 소변을 흘리지 않게 되는데 네. 그걸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죠. 왜 못 맞추겠습니까? 힘이 약해서. 그렇죠. 거기까지도 못 못 갈 가는 정도로. 거죠. 그러면 좀 더 다가서야 되는데 또 다가서진 않아요. 또 너무 다가서면은 또 이제 닿을까봐. 그러니까 그 보면은 남자 변기 그 밑에 뭐가 이렇게 좀 똑똑똑 떨어져 있고. 그 요즘 저 집에서는 그 좌변기에 앉아서 소변 보는 남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던데. 그거는 뭐 자꾸 흘리니까. 네, 위생 말고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네, 배뇨할 때 그렇죠. 남자는 서서 본다는 그런 자존심이 있는데 이제 앉아서 보게 되면은 물론 뭐 의학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는 또 청결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또 권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생상의 문제지 뭐 크게 뭐 펑셔널하게 한 건 아니죠. 그런 건 있지 않나요? 자존심 때문에 서서 막 이렇게 세게 소변을 보면 이제 부인한테 구박받으면서 자존심이 꺾이는 거죠. 다시 지저분하게 흘리고 이러고 그냥 그런 면에서 당신 닦아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앉아서 보는 분들이 생겨나고. 근데 이런 건 있을까요? 이게 밤새 내가 들은 건데 이렇게 밤새 자다가 하면은 이제 이 요도에 이제 이 배출구 쪽이 긴장도가 올라가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소변을 보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니까 그런 경우 무슨 배뇨장애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앉아서 보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청소년기나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 긴장도가 높아지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앉으면은 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조금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고 좀 풀어주면 또 근육 긴장이 완화되니까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소변 볼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서울 아산병원 대한비뇨기과 학회 회장님 모시고 특히 이 과민성 방광, 그다음에 요실금, 전반적인 배뇨장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나는 이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고령화 시대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 사실 이 환자 너무 많거든. 네, 오늘 저희 원래 전립선 비대증 얘기는 할 시간이 없어. 할 시간이 없네요. 너무 다른 얘기가 비대해가지고. 자, 일단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정말 유익한 얘기 해주신 서울 아산병원의 비뇨기과 주명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